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2019년도 1회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 2회는 통합이 돼서 한 번에 1회의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또 2020년도의 그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도 3월 3일자에 시행됐던 1회는 우리 교재 576페이지에 나오죠? 그렇죠? 576페이지에 2019년 1회 기출이 나옵니다. 1회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에 나오네요. 자, 데이터 버스 폭이 32비트이고 버스 클럭 주파수가 10MHz일 때 버스 대역 폭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밴드위스 대역폭이라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버스가 1초 동안에 운행시키는 정보량은 몇 바이트를 부지런히 운행시키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버스의 대역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MHz, 클럭 주파수가 10MHz라는 말은 1초에 주파수로 이야기하면 10MHz만큼 속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0MHz 역수가 이제 되겠지만은, 그렇죠? 주파수로 이야기하면 1초 동안에 이동한 횟수가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1초 눈 깜짝할 사이에 10메가번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버스 폭은 1회에 전송되는 데이터 버스 폭은 32비트니까 바이트로 고치면 32 나누기 8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4바이트가 1초에 10메가니까 1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0의 7승번 횟수로 이동해서 정보를 전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메가. 그럼 여러분 4가 되니까 40메가바이트가 1초당 이렇게 부지런히 전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2번에 리스크라는 거 있죠? 82번에 리스크. 요거 반대가 뭡니까? 모든 명령어를 전부 사용하는 컴플렉스한 것이 시스크라고 하죠. 이거 뭐 약자니까. 여기는 리스크. DISC.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 부류입니다. 우리 초창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초창기에는 8비트 애플 컴퓨터부터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그래서 이 복합 명령어, 이게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명령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복합 명령어를 지니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요놈은 이 알자가 리덕션 하는 거, 감소했다는 알자입니다. 이건 축소 명령어 컴퓨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명령어의 약 25% 명령어만 롬 칩에다가 이걸 적재해 가지고 쓸모 있는 명령어들만 이렇게 롬에 저장해서 이제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명령을 처리하는 그런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스크 구조가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관련 문제는 앞부분에서 이게 많이 풀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2번은 시스크에 비해서 전체 명령어 수가 아주 작다. 맞죠? 또 롬 칩 설계가 쉽다. 그렇지?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그렇지? 필요한 명령어만 가지고 작은 명령어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에러 발생률이 높다 하는 게 아니고 낮다. 자, 그 다음에 83번 C 언어의 특징. 자, C 언어의 특징하는 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C 언어는 뭡니까? 우선 그 함수가 굉장히 많은 함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C 언어는 그리고 함수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구조적 프로그래밍 작성에 아주 적합하다. 그렇죠? 그리고 연산자도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연산자를 쓸 수가 있고, 또 자료형도 상당히 풍부하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고 또 타기종에도 쉽게 호환이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4번 포인터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터라는 것은 어떤 그 데이터 그 주소를 지정할 때 이제 포인터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기법이에요. 데이터의 주소를 지정하거나 조작할 때 쓰는 포인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은 명령어의 최소 비트는 몇 비트입니까? 하는 이야기죠. 명령어의 최소 비트는 몇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는 거니까. 자, 84번을 보면, 자, 우선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OP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16개니까 2의 4승이죠. 2의 4승이니까 4비트.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가 3개니까 3개는 2의 2승계가 있어야 되니까 2비트가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어드레싱 모드는 2개. 2개니까 이건 2의 1승. 1비트 가지면 2개 어드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공간, 주소 공간은 총 4096개니까 이건 4km 아니에요? 4km니까 2의 12승 해야지. 2의 10승이 1km 곱하기 2의 2승은 4니까 4km. 그럼 12비트. 이거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더하면 4번. 다음 85번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 필요한 자료 구조는 서브루틴을 콜해가지고 서브루틴을 행하겠다. 그럼 중요한 것은 서브루틴 부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복귀 번지를 먼저 스택 메모리에다가 푸시를 시켜놔, 대피를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일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6번에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최근에 사용한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건 접근의 국부성, 뭐 지역성 같은 의미입니다. 접근, 참조의 지역성, 참조의 국부성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86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에 C 프로그램에서 선행 처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프리프로세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리프로세서. 프리프로세서는 C 컴파일러 그 언어 컴파일러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스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전부 기계어로 번역하겠죠.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번역이 처리가 되는데 소스 프로그램이 번역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번역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툴이 그런 기구가 바로 프리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크로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파트, 매크로 파트라든지 인클루드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은 이제 미리 프리프로세서가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행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그 샤프 표시로 C 언어에서 샤프 표시로 그것을 표기하는 그러한 그 프리프로세서 그 전 처리기라고 하죠. 뭐 선행 처리기, 전 처리기 이것에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4번 유틸리티 루틴을 포함한 표준 함수를 제공한다.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틸리티 루틴이 아니고 매크로로 정의된 그런 파트들하고 매크로를 여러 개 어떤 그 비슷한 유사한 것들만 이렇게 묶어놓은 파일이 우리 include 하면 그런 파일만을 이렇게 설정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88번에 지정 어드레스로 분기한 후에, 분기가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분기한 후에 다시 그 명령으로 되돌아오게 할 때는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지정된 어느 번지로 분기해가지고 브랜치죠. 분기 명령. 브랜치에서 이제 그거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처리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는 서브루틴 브랜치라고 불립니다. 이건 브랜치 명령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9번에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 라이트 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그렇지? 오로지 읽기만 하는 거죠. 그건 롬이라고 하는 거죠. 롬. 8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은 16비트 컴퓨터는 이렇게 한꺼번에 2개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16비트 컴퓨터는 그거에 비해서 8비트 컴퓨터는 요거 반만 처리한다. 이렇게 명령 하나씩 처리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2개 명령을 한꺼번에 2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개 인스트럭션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할 때 최대 연산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선 명령어 1번은 OP 코드가 3비트고 어드레스가 12비트로 되어 있죠. OP 코드가 3비트니까 90번은 2의 3승가지 명령어가 만들어집니다. 8개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명령어 2번은 OP 코드가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2의 6승 64개의 서로 다른 명령어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합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최대 연산자의 개수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그 연산 그 명령의 개수는 2개를 더해주면 72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1번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 언어는 이건 저급 언어에 속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쉽게 그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0이라는 숫자보다는 간단한 기호, 심벌이죠. 니모닉 기호라고 합니다. 니모닉 기호. 이것을 기호어라고 하죠. 기호 번지, 기호어. 이런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호로 작성한 언어를 번지를 심벌릭 어드레스, 기호 번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DMA. DMA는 CPU의 개입을 받지 않고 주기억 장치하고 기억 장치하고 I/O 장치 간에 DMA가 들어가서 DMA 제어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컨트롤할 겁니다. 들어가서 CPU의 허가 없이 간섭 없이 기억 장치 내용을 입출력 장치로 입출력 기능을 전담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DMA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보다 좀 하이 테크놀리지한 것은 입출력 전용 코프로세서가 있죠. IOP라고 하는 그건 IO 채널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요거는 DMA 제어기가 이제 요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전부 입출력이 다 종료가 되면 끝났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CPU한테 알려주는 작업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93번은 3번.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94번 컴퓨터의 클럭 주기가 클럭 펄스죠. 주파수가 5MHz라는 이야기죠. 주파수가. 클럭 주파수가 5MHz로 구동이 되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16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렬 전송한다. 직렬은 1비트씩 한 줄을 통해서 1비트씩 전송하는 겁니다. 병렬은 선을 비트 라인을 여러 개에서 한꺼번에 고속으로 한꺼번에 많이 전송하는 것이고, 여기는 1비트씩 전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비트가 보내지는 시간, 비트 전송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비트가 보내지는 시간을 A라고 했으니까 1비트 보내지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적용하는 클럭 그 주파수에 맞춰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는 T는 주파수 역수 아니에요? 역수니까 5MHz니까 5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이 되면 5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이니까 요 놈은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가 되는 겁니다. 1비트 보내지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소요가 돼. 그럼 5분의 1은 0.2죠. 0.2 마이크로세크가 1비트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워드는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16비트 레지스터니까. 그러니까 한 워드는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워드로 전송이 되는 시간은 여기다가 16을 곱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0.2 곱하기 16 그러면 3.2 마이크로세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법. 이걸 멀티 프로그래밍.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에 짝수 페리티비티를 적용한 해밍 코드가 주어져 있다. 그렇죠? 해밍 코드는 1비트를 정정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1비트를 정정할 수 있는 코드이다. 해밍 코드. 자, 그래서 96번은 자, 해밍 코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011011 0011 0011 011이 주어져 있죠. 자, 이게 행 번호가 있겠죠. 요거 1번, 요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7비트로 되는 해밍 코드예요. 그럼 이 중에 페리티비티는 3비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정보는 나머지 4비트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중에 이 에라를 정정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몇 번 자리가 에라입니까 하는 거 틀린 거. 자, 그래서 페리티비트 1번이 들어가서 검사하는 항이 1357이죠. 자, 그 다음에 페리티비트 2번이 들어가서 검사하는 항목이 2367이고, 그다음 페리티비트 4번. 그냥 페리티비트는 2의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2의 0승. 요게 페리티비트, 2의 1승. 이게 페리티비트, 2의 1승. 이게 페리티비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1, 2, 4. 요 놈이 이제 들어가서 나머지 정보하고 합해가지고 짝수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4567이죠.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135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101이 됩니다. 2367은 2367이니까 0111이 되겠지. 그다음에 4567은 요겁니다. 1011. 그럼 여기서 판정을 해야지. 짝수 페리티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요게 짝수니까 이건 노에라. 이거 홀수니까 1이 되겠죠. 에라다. 이게 홀수니까 에라다.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자리수가 이게 가장 낮은 거니까 요걸 쓰고, 이게 중간, 이게 가장 높은 자리, 이렇게 이게 이진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놈을 10진수로 고치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6번 행이 문제가 있다. 에라다. 그럼 요걸 찾았으니까 0으로 바꿔버리면 정정이 된 겁니다. 그럼 정정이 된 것은 0011, 001. 요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7번은 2번이에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98번은 부동소수점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98번은 2에 n-1승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5승이 되겠지. n이 6이니까 2에 5승.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AND 연산에서 특정한 비트나 문자를 지울 때 0이라는 마스크 비트를 써가지고 AND 연산시켜버리면 그 해당되는 그 자리는 자동으로 0이 돼버리니까 그 값이
자동으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운영하는 것을 0이라는 비트가 마스크 비트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 마스크 동작. 9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에 스택을 이용해서 이런 산술 연산을 해봐라. 아까 스택을 이용해서 산술 연산을 하는 거 해봤죠? 뭐 푸시 몇 번 하고 팝도 몇 번 하고 또 애드 하면 더하고 또 SUB, 서브트랙트 하면 빼기도 있고 또 멀티플라이 하면 곱하고 또 디바이드 하면 나누고 이렇게 산술 연산도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산술 연산 중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면제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이에요. A 더하기 B, 애드를 하고 그 결과 빼기 C, 서브트랙트 뺄셈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D, 멀티플라이어 곱셈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어는 출제가 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2020년도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2020년 1, 2회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재 60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81번. 결선 게이트. 결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선만 연결했는데 연결했다. 도트죠. 커먼이니까. 연결만 해도 게이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는 게이트. 이걸 우리 와이어드 혹은 도트 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TTL 란드 게이트 두 개를 중간 출력을 선만 연결해도 엔드 기능이 나온다. 또 노아 게이트 두 개를 ECL 타입이에요. 그것은 두 개의 출력을 연결만 해도 납땜해서 거기다 쏙 점만 찍어도 붙여놔도 오화 기능이 된다. 그렇죠. 이건 게이트 없이도 어떤 게이트 있는 것처럼 동작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아닌 것은 2번 많은 논리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렇죠? 게이트는 개수 줄어들면서 여러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8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82번에 캐시 메모리를 설계하는 거 기억합니까? 캐시 메모리 SRAM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캐시. 자, 캐시 기억장치, 캐시 메모리를 운영하는 방법. 자, 캐시 메모리는 CPU에서 처리하는 속도하고 주기억장치, 램으로 쓰이는 주기억장치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이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해주는 좀 하이스피드한 그런 버퍼 역할을 해주는 기억장치가 그 가운데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게 캐시 메모리예요. 우리 SRAM 구조로 돼 있죠. 그럼 이때 이 캐시 메모리가 결론은 메인 메모리에 어떤 정보를 미리 캐시가 받아가지고 이제 CPU한테 이제 그때 필요할 때 빨리 처리하게끔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이제는 캐시 메모리에 필요할 때 탁 액세스 접근하겠죠. 그래서 명령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히트 친 겁니다. 그건 적중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보니까 필요한 게 없어. 그때는 이제 실패한 거죠. 그때는 미스라고 해요. 미스.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아야 히트를 많이 쳐야 적중률이 높아야 결론은 CPU가 캐시에 있는 내용을 써가지고 빠른 속도로 빨리 처리하는 그런 좋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82번은 1번 적중률이 극대화된다. 맞고 2번 캐시 액세스하는 시간은 짧게 소요된다. 맞고 3번 캐시가 실패라는 건 CPU가 캐시 메모리에 접근해서 보니까 원하는 명령이나 데이터가 없다 이 말이지. 그게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주기억장치하고 캐시 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오버헤드를 최대가 아니라 최소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2의 n승으로 곱셈을 하거나 나누는 효과를 갖고 있는 산술연산은 쉬프트죠. 쉬프트. 산술 쉬프트 연산. 왼쪽으로 가면 자리수가 높아지니까 곱하기 2배 효과가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가면 낮은 자리니까 곱하기 2분의 1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누기 2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2의 n승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수행할 수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브루틴과 연관되는 명령어. 자, 서브루틴을 행할 때는 콜 하면 특정한 서브루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리턴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8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번 16 곱하기 8놈을 설계하고 싶다. 16 곱하기 8놈을 설계하고 싶다. 8놈이죠. 16개의 엔드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16개 엔드게이트가 있고 결론은 오화 게이트가 8개니까 출력이 8비트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16. 원래 이 롬이라는 것은 디코다하고 오화의 조합 아니에요? 그럼 디코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엔드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입력을 받아가지고 입력이 4비트면 되겠네. 4 곱하기 16 디코다니까. 그럼 그 안에 엔드가 16개가 들어가 있고 최종 출력은 오화 게이트로 16개 중에 필요한 그 출력 단자만 뽑아내가지고 오화로 8비트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85번은 3번이죠. 자, 86번은 DMA가 아니고 I/O 제어기, 입출력 전용 채널, 입출력 전용 코프로세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MA보다도 더 빨리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데이터 구성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틀린 거예요. I/O 채널은 I/O 동작만 전담하는 프로세서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구성 기능은 행하지 않습니다. 자, 87번에 가상기억 체계에서 이 말은 버추얼 메모리에서 이 말이죠. 가상기억 장치에서 그 말이에요. 가상기억 장치는 보통 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가상기억 장치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인 메모리는 이제 주기억 장치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상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연장해 가지고 주기억 장치 연장선으로 활용해서 주기억 장치 용량을 확장시켜서 쓰는 기법. 이게 버추얼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상 기억 장치의 주소 공간은 이렇게 되고 기억 공간은 이렇게 된다. 그럼 이 기억 공간이 실제로 기억 공간이 주기억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 주소 공간은 가상 기억 장치의 그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 진짜 주기억 장치 주소는 기억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의 기억 공간은 주기억 장치 용량이 되겠죠. 64kb입니다. 64kb니까 k로는 2의 10승이고 64는 2의 6승이죠. 이렇게 하면 64kb가 나와. 64,000바이트, 64,000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4,000가지를 나타내려면 결론은 2의 16승이니까 16비트의 주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의 어드레스 비트는 16개가 있으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번은 쉬운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10진수로 주어져 있는 이것을 10진수로 주어져 있는 걸 일단 여러분들 뭡니까? 16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돼요. 255.875 아니에요? 그럼 요게 1의 자리, 이건 16의 자리, 이건 16의 제곱의 자리. 그렇지? 그 요놈은 16분의 1의 자리, 이건 16의 제곱분의 1의 자리, 이건 16분의 3승인의 자리.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것을 숫자 하나를 4비트로 표현하면 되겠지. 4비트. 이걸 4비트로 표현하면 이진수가 나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걸 이진수로 일단 표현해요.
255는 뭡니까? 1만 7개인가요? 되겠지? 요거 이진수로 표현해가지고 결론은 그것을 4비트씩 묶어나가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쉬운 거니까 해보세요. 88번은 2번. 자, 89번의 순서도에 잘못되어 있는 건 3번. 마른 목골은 입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90번. 인스트럭션 사이클 타임이 가장 짧은 것. 명령 사이클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은 영주소 명령이죠. 스택을 이용하는 영주소 명령. 그게 이제 메모리 접근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